퀘스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준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야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그레이트 카디악 베인으로 이렇게 와이어 이렇게 서클라이즈 하실 때 보니까 그림에는 보니까 그 가이드 와이어 끝 부분이 RV로 챔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세게 넣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요? 네네. 그게 그 마이오카디움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스테이크 안에 와이어를 이렇게 보내줬다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마이오카디움 안에서는 와이어가 굉장히 쉽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얼마든지 디렉션을 조절할 수 있고요. 전혀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가 포인트냐면 septal 베인이 없는 경우는 펑치하듯이 들어가야 돼서 그게 좀 힘든데 septal 베인만 있으면 그거 따라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새 큰 이슈가 이제 마이트럴 트랜스카테터 리페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이트럴 IFR 성공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FMR까지 지금 식약 허가까지 났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수님이 지금 연구하시는 방법에 의한 이런 까릴론 같은 이런 밸브들이 사실 그 디바이스들이 훨씬 더 로직하고 더 결과도 더 프라미징하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펑셔널 MR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disproportionate MR을 빼고 나면 사실은 MR은 그냥 저는 생각에 just phenomenon인. 그럼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서 실제 정말 중요한 치료는 이제 그 LV 베이스를 이렇게 스퀴징 리쉐이핑이죠. 리쉐이핑을 통해서 리버스 리모델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치료가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카리오밴드, 캐릴론, 그다음 서클라이즈 3개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카리오밴드는 시술이 워낙 복잡고 이게 앵커가 자꾸 빠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에드워드에서 지금 거의 이제 다시 이제 뭐죠? 그거 리콜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캐릴론은 보시다시피 이게 서컴프레셔 텐션이 아니라서 그게 거의 액션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서컴프레셔 텐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적은 힘으로도 아주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베이잘 스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클라지가 계속 자기 일정 부분에 영역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안동병원 성중영입니다. 추은호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기 셀 세라피 하면서 항상 MI 환자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항상 심텀 투 리퍼퓨전 그 팩터를 항상 극복할 수 있느냐, 항상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티리얼 MI라 하더라도 3시간 내 심텀이 3시간 안에 이제 리퍼퓨전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퍼퓨전이 아주 잘 돼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EF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Q가 있는 MI로 와가지고 리퍼퓨전이 잘 됐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과연 이 셀 세라피가 이런 어떤 환자의 처음 이니셜 캐릭터 그리고 그 리퍼퓨전 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좀 그 의문에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인팍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같은 인팍 사이즈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다른 환자들한테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같이 이제 똑같은 크기의 상처가 팔에 났지만 어떤 사람은 켈로이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낫는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셀 세라피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그 올바른 힐링을 유도한다라고 보셔서 아까 이제 동물 실험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같은 상처인데도 이제 힐링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우리 의대를 졸업하시고 다시 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좀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BRS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니까 스탠 티크니스죠.
티크니스가 100 마이크로로 굉장히 줄였고, 그래 아까 자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레디얼 포스도 예전에 그 앞서보다 훨씬 더 레디얼 포스가 뛰어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PLL 폴리머를 사용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레디얼 포스고요. 네. 하나는 이게 얼마나 녹느냐. 사실 그 압서브를 놓고 나서도 한 3개월 지나가지고 한 3명 내지 4명 정도를 저희 병원에 OCT가 없어서 일단 아이부스만 봐가지고 궁금해서 팔로우를 해봤는데, 실망스럽게 하나도 안 녹은 사람도 있고 아주 파샬하게만 녹은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3년이 지나도 이게 안 녹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레디얼 포스를 강하게 하면서 스트로스를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그 폴리머의 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농축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녹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4년이 아니라 뭐 5년, 6년 이렇게 녹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연 BRS에 이게 우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녹아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것들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쾌천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PLA가 이제 생분해 기전이 그 서피스에서 이제 디그라데이션 되는 게 아니고 벌크하게 이제 그 디그라데이션 돼서요. 이게 이렇게 그 매스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스는 남아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형태적으로 똑같이 보이더라도 이게 이제 생분해가 되는 걸 텐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분해 말기 분자량이 이제 5만 이하가 되면 거의 이제 기계적 강도는 없고 얘가 이제 남아 있으면서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 시점이 이제 에보트의 업서브와 저희 BRS가 조금 다른 건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분자량 초기 분자량, 그러니까 튜브 압출 할 때 쓰는 이제 그 초기 분자량과 튜브에서의 분자량, 그게 이제 업서브보다 더 작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서브는 그 초기에 이제 업서브가 그 1.0 버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스터디에서 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업서브가 나중에 이제 했던 것들에서 거기서 이제 그 분자량이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자량을 좀 많이 키웠었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크게 잡아서 생분해 속도가 이제 3년 이상, 4년, 5년 이제 걸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효소로 분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비트로와 인비보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비트로를 봤을 때 3년에서 이제 분해가 완전히 되는 것을 이제 봤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업서버 스터디도 인비보 코릴레이션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사진은 그 옵셔션 될 때 우리가 이제 보면 임상적으로는 그 호모지너스가 없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실제 보다 보면 이제 파샬하게 헤테로지너스가 없어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뭐 개발하는 뭐 팁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거 극복하기 위한. 베스 전체를 보면은 호모지니하게 없어지는 균일하게 되면 좋은데 네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어느 부분은 잘 흡수되는데 이런 거 이제 팩터들이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거의 뭐 분해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경우도 한 3년 지나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그 분자량이 변하는 게 튜브 자체도 이제 균일성과 그리고 레이저 커팅할 때 이제 분자량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멸균할 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 세 가지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분자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잡아야 그 최종 제품이 그 제품 안에서 분자량이 차이가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생분해 속도가 균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금속 스텐트하고 비교하면 라디알 포스 측면에서는 어떠나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병변의 제한점은 칼시피케이션 리전이라고 보거든요. 혈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요. 칼슘 병변에 붙어 있는 부분하고 일반 아테로스클레로틱 병변하고 조금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BRS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일반 금속 스텐트하고 비교하면 어쩐가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37도에서 공기 중에서 이제 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자이언스와 업소브 그리고 저희 BRS 이제 거의 동등한 이제 기계적 강도는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제품이 폭이 자이언스보다 크고 두께도 약간 두꺼운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폴리머에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는 크립이라는 이제 특성이 있어서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는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칼시피케이션 리전 같은 경우에 이제 딱딱한 병변에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얘가 그거를 이제 칼슘을 먼저 전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취약한 그 반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굴곡진 혈관에서는 이제 그런 굴곡진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크립이 그런 그 혈관의 굴곡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빈센트 병원 허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저 신은석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CTO DCB에서 보통 저희들이 좀 DCB 쓸 때 어려운 점이 서브인티마 트랙이나 다이색이 심해지면 그 DCB를 하기가 좀 두려워지거든요. 그 CTO 하고 나서 PCI를 DCB로 하셨던 환자 중에서 서브인티마 트랙으로 타고 들어가서 DCB를 했던 환자분도 꽤 있나요? 아니면 다 인트라터미널 트랙을 통해서 PCI 됐던 환자들만 DCB 했나요? 네, 그 DCB가 CTO에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제 일단 CTO를 리카널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인내 포션 들어갈 때가 굉장히 이제 서브인티마 다이섹션도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DCB 이후에 사실 이제 CTO 리전에서만 유독 유니크하게 발견된 게 이제 애뉴리즈말 체인지들이 인내 포션에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해보면 13%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애뉴리즘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인내 포션에서 이제 와이어 할 때 굉장히 그쪽에 이제 어떤 마이너한 다이섹션 같은 것들을 일으켰던 그런 리전에서 좀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인내 포션에서 생겼고 아울렛에서 한 케이스 있었고 위드 포션에도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TO에서 결국 서브인티마 다이섹션이 이제 뭐 리전이 시비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리전에 있어서는 스팟하게 스텐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DCB가 저는 이게 그 보조적인 치료에 머무른 줄 알았더니 오늘 좋은 데이터를 많이 발표해 주셔갖고 거의 DEB하고 거의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까지 올라서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DCB의 그 인디케이션이 ISR 리전하고 스몰 베슬, 그다음에 바이퍼케이션 그 정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CTO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베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라지 베슬.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레프트 메인에 그 ISR 리전이 왔는데 그거를 DCB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DCB를 인플레이션하는 시간을 그분이 한 45초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그 디스커션하는 패널들이 질문하는 게 메인에 45초를 인플레이션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DCB에서 약물이 용출되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60초 사이인 걸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권장하는 방법은 라지 베슬에서 DCB를 할 때는 30초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하고 나머지 30초는 디플레이션한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을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혹시 그 신 교수님은 그 CTO
그래서 이제 그 DCB를 쓸 때 라지 베슬에서는 그 인플레이션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통 유지를 하나요? 네, 저희들 그 ISR 리전에 있어서 이제 성공적인 DCB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컨택트 타임이 60초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초 이하로 하게 되면 사실 리스테노시스가 좀 인시덴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ISR 리전이고 DCB 리전, 드노보 리전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옛날에 그 시퀀트 플리즈에서 동물 실험할 때는 2분을 했었거든요. 2분 데이터까지 있는데 사실 2분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 좀 리스테노시스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CTO 리전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프록시마 LA라든지 레프트 메인 같은 데서는 환자가 이제 한 30초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환자가 이제 체스트 페인을 막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으면 보통 한 3, 40초 하고 그다음에 약간 플로우 디플레이션 한 다음에 플로우를 조금 주고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결과가 없지만 대개 이제 한번 그 DCB 어플리케이션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카스트를 뽑아서 보면 약 20%의 레지듀얼한 드럭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프리벌룬을 이제 먼저 해서 그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뭐 30초, 40초, 그래서 1분까지 프리벌룬을 충분히 리피티트하게 해보면 환자가 꽤 잘 버티고 혈압이 떨어지는 속도도 처음 할 때보다는 좋기 때문에 미리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하시고 하시면은 60초 버티는 거는 뭐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네. 지나서긴 한데요. 신우 선생 한마디만 우리가 그 전인권 그 제노스에서 그 DCB를 이제 개발하고 또 차세대 DCB를 개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가에서 이제 DCB를 많이 써봤지만 어떤 식으로 현재 그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좀 전해주시면은 전인권 선생님의 차세대 그 DCB를 만들 때 아마 좀 참고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레코멘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팁을? 예. 짧게 말씀드리면 제노스 DCB가 이제 SIT로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페이퍼를 못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그 블라인드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드렸었는데 보면은 그 제노스 DCB가 ISR 리전을 타겟으로 했는데 꽤 괜찮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 레일루멜 로스가 뉴머리컬하게 오히려 더 좋은데 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스태티스틱하게는 시그니피컨트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드럭 자체가 페클리탁셀을 사용하게 되는 그 래피드하게 티슈 업소션을 시키기 위해서 페클리탁셀이라는 이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3마이크로가 제가 CTO에서 한번 해보면 그 약 용량이 좀 세다고는 느낌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다이섹션이 있고 그 서브 인티마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컨택한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애뉴리즘이 거기서 발생되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13% 생긴 거는 거의 예외 없이 서브 인티마에 컨택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드럭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리무스 계통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그 여러 가지 시간이 짧아서 디스커션 내용이 많긴 하지만은 다음 세션에서 이제 오늘 이번 세션은 그 이노베이션 챌린지 세션에 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